여러분, 따뜻한 중국어 한 잔 어떠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머리가 좀 지끈지끈한 한자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꺼버릴래? 아니요. 그러기 전에 쉽게 외울 수 있는 제 팁 하나 방출하고 갈게요. 생활에 진짜 자주 쓰이는데요. 시험에서도 자주 틀리고 실제로 쓸 때도 그거 어떻게 썼더라? 라고 자주 궁금함. 자주 쓰니까 자주 실생활에 잘 쓰니까 써야 되는데 막상 써야 될 때 한자 생각이 안 나면 좀 당황스럽거든요. 병음 딱 적어놓고 사전 찾아봐야 되고 하니까 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자, 이 한자 혹시 님은 쫄더머 알고 계세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한자는 그림에서 온 글자라던데 뜯어보면 알 수 있겠지? 백날 뜯어봐도 잘 보이지 않아. 그런데 뜻을 알고 나면 또 이 한자의 모양새가 또 한눈에 쏙 들어오기도 하죠. 자, 이 글자는요. 코 비자, 비입니다. 여러분들, 비. 겨울이면 뭐 코감기, 코막힘, 콧물, 콧구멍 다 어떤 글자로 귀결돼요? 비라는 글자로 귀결이 되죠. 한자 많이 보시면서 비 눈에 익숙하게 넣어두시고요. 코 비자입니다, 여러분들. 자, 코 비자는요.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시험을 봐야 돼서 받아쓰기를 해야 돼서 이 한자를 외워야 되는데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외웠던 방법은 지금 보이신 딱 요 그림이랑 코 비자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이 스스로 자자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스스로 자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스스로 자자고요. 자기 스스로 이 콧구멍인 거예요. 콧구멍인데 콧구멍에 각각 콧털이 지금 삐져나와 있어요. 또는 뭐 콧물이 흘러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콧물이 마구마구 흘러나와서 아구 안 되지 하고 손으로 가로막은 모양새의 휴지를 하나 잡고 손으로 막았죠. 그래서 나 스스로 콧물이 안 나오도록 휴지로 푸는 모습 같기도 하고 콧물을 막은 모습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암기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코 비자가 어떤 모양에서 왔길래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진 걸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이제 한자가 처음 생긴 갑골문 형태 상형 문자를 보면 여러분들 보면 이게 코의 모양새죠. 근데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됐어요? 对，你们一看就能发现 딱 보고 아셨겠지만 높고 올곧은 콧대랑 그리고 콧방울이 굉장히 크게 강조되어 있다는 거, 콧볼이. 자, 왜 그럴까요? 이게 관상학적으로도 콧대와 콧볼이 재물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람의 운세, 기세를 다 나타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갑골문에서도 그러한 점들이 좀 강조가 되어 있죠. 차차차차차차 갑골문이 계속 발전이 돼서 지금의 스스로 자가 예전에는 코를 나타내는 글자로 쓰였던 거예요. 한자로 사실 코의 모양새와 대입해봐도 세로액은 높은 콧대,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기는 콧구멍인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간에 콧주름을 나타내는 것까지. 어쩌면 코의 모습과 비슷하다 하면 굉장히 비슷한 글자가 바로 지금 우리가 스스로 자라고 알고 있는 한자인 거죠.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 아주 예전에는 스스로 자자랑 코 비자, 코를 나타내는 글자가 같이 쓰였던 거예요. 하지만 발음은 달랐대요. 그래서 중국에서요, 이제 나 스스로를 가리킬 때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나? 하고 코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식에 코가 본인 스스로 나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상대방이랑 지금 혹은 前面的人对话的时候 대화를 할 때요. 만약에 어떤 걸 좀 강조한답시고 상대방의 코를 이렇게 삿대질 한다면 상대방 기분이 어떨까요? 非常生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렇죠? 저희도 너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야? 라고 우리도 하잖아요. 중국도 이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코는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스스로 자자랑 코를 나타내는 한자가 原本是同乡, 원래는 친구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코라는 의미랑 좀 구분을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록 한자로는 쓰기 이게 훨씬 간단하지만 스스로 자로 쓰기로 하고 코를 나타내는 글자는 새로 만들자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자의 형태로 만들어진 건데, 자, 추측에 의하면 예전에, 아주 예전에 사람들도 이 코를 비라고 발음했던 것 같대요. 그래서 본래 의미를 나타내는 스스로 자자는 위에다가 떡 얹혀놓고 지금 아래 보시는 요 블록 있죠. 요 부수는요. 발음이 비입니다. 그래서 비라는 발음을 나타내는 블록을 갖다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아까의 방식으로 외우셔도 좋고요. 중국에서 해설을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스스로 자자죠. 그리고 중간은 뭐예요? 이거 알고 계시죠?
오케이, 밭전자죠. 자, 밭. 일구는 곳이죠. 내 몸에서 가장 먼저 잘 일궈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얼굴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밭과 같은 얼굴인데요. 이곳에 곧게 솟은 솥대 같은 것은, 그렇죠. 얼굴 중에 가장 곧게 솟아있는 건 뭐예요? 턱이겠어요? 그럼 안 되지. 그렇죠. 안 되겠죠. 바로 코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처럼 쭉 뻗은 코다라는 의미를 담은 글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시험에서 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박 같은 내 얼굴에 솥대처럼 솟은 것, 코라고 기억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고대, 아주 고대에서부터 형벌 중에 차명 중에 하나가 코를 베는 형벌이 있었어요. 어떤 국가의 법을 어기거나 임금의 황제의 뜻을 거슬렀을 때 차명으로 코를 베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요. 그러면 심리적 모멸감과 함께 어때요? 자의 자존감이 막 뚝뚝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수당한 사람, 저 사람은 참수는 아니죠.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표식이 되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코를 베는 형벌이 있었는데 코를 베는 형벌과 굉장히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갈게요. 알아두시면 실제로 HSK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중국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관련 고사가 나왔을 때 다 알아들으면 너무 기분 좋겠죠. 자, 코에는요, 뭐 이게 드러나는 모습 미간상 이게 보기 안 좋고 어떠한 티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콧구멍 안쪽에 인식이란 정서 등을 나타내는 감정을 관장하는 구멍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코를 베면 인식 능력 자체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존감도 상실이 되고 그다음에 겉으로 드러날 때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었겠죠. 자, 이 코를 베는 형을 누가 당했냐? 너무 아름답고 착했던 미인이 이 형을 받았거든요. 이 일화가 되게 유명해요. 자, 왕의 총애는 나만의 것이라는 후궁 정시우 하고요.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하는 웨이메이란 위나라 미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자, 전국시대 때입니다. 전국시대 때는 진짜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위나라 왕은요. 초나라와 친분을 좀 두텁게 하고자 위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여인, 지금은 그냥 위미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웨이메이란을요. 주화의 왕, 초나라의 왕인 주화의 왕, 초해왕에게 보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예쁘니까 딱 보고 우와 너무 예뻐. 금세 사랑에 빠진 거죠. 근데 이 황제에게 미녀가 이 여자뿐이었겠어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많은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던 후궁이 바로 정시우입니다. 근데 이 정시우가 계략이 어마무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웨이메런이 눈에 가신 거, 이쁘기도 이쁘고 사람도 착하다고 해서 평도 좋지, 거기다가 조화의 왕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저 눈의 가시를 제거해야지라고 생각했겠죠. 어떻게 제거할까요? 이래서 믿을 사람 없다고. 자, 친한 척을 막 해요. 웨이메런이 여기서 의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먼 타국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잘 대해주고 챙겨주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웨이메런이 정시우를 점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우 말에 귀담아 듣고 궁중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을 묻고 들으면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정시우가 다 흑심이 있었겠죠. 그렇죠? 어떤 흑심이 있었는지 점점 계략을 피우는 거예요. 웨이메런이 자신을 이제 의탁하고 믿으니까 얘기를 하나 건넵니다. 대왕께서 그대를 너무 아끼시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이 코가 좀 안 예뻐가지고 왕이 조금 보기 불편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왕을 아련할 때는 이렇게 코를 살짝 가려주면 어떻겠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웨이메런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잘 새겨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화의 왕을 만날 때마다 코를 살짝 가린 거죠. 근데 여러분 봐요. 사람이 약간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듯 하면서 막 코를 숨기고 고개를 돌리고 이러면 대화를 하는 상대방은 뭐 영문을 모르는 상황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나 입냄새가 나나? 내가 별론가? 나 몸에서 냄새 나나? 특히 코를 가리면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소매를 코를 가리다 보니까 이제 이 주화의 왕도 조금 불편한 거예요. 왜 이러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걸까? 뭐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차에 정시우가 딱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간질을 하죠. 위미녀가요 대왕의 몸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코를 가린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팍팍!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이 주화의 왕이 당장에 코를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 이후로부터도 코를 자르는 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큰 법을 어겼을 때 이와 같은 형이 있고요. 중국에서 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상징적인 뜻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코 나왔으니까 말인데 코와 관련된 키워드 알아두시면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비콩입니다. 비콩. 다시요. 비콩. 끝에 삼성이 있을 때는요. 좀 길게 끌어주셔도 좋아요. 비콩. 이렇게요. 콩. 구멍이고요. 여러분들. 콧구멍. 비콩. 그렇죠. 비콩. 콧구멍입니다. 그러면 콧구멍 좀 그만 파. 할 때 파다는 와예요. 그래서 구멍을 파는 행위 모두 다 와라고 해요. 콧구멍 말고. 그러면 뭐 파는 행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 뭐 있을까요? 파는 거. 에이, 你们喜欢吃三明治吗?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즐겨 드세요? 샌드위치 먹을 때 간혹,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 빵을 파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죠. 이때 준 걸 어떻게 할까요? 请把面包心, 그 빵의 안쪽, 가슴이라고 표현을 해요. 面包心给我挖一下. 그러면 안에 빵 쪽 안부분은 다 파주세요 라는 뜻이 돼요. 그때 파다도 와입니다. 여러분들 다 파버려요. 그 다음 비량, 다시 비량, 량. 석가래 같이 올곧은 모양새의 것들을 다 량이라고 해요. 아래 나무 목자 보이시죠? 코에서 석가래 같이 우뚝 줄곧 쓴 것은 콧대죠. 그래서 우리도 콧대가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콧대가 비량. 근데 높은 콧대라는 표현을 써요. 와, 진짜 콧대 높다. 까오비량이라고 하는데요. 까오비량. 중국에 눈이 높다라는 뜻으로 이 콧대 높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요. 중국에서는 콧대 높다라는 표현 대신 그냥 옌까오위딩, 눈이 머리 위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콧대 높다라는 표현을 대신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 표현 되겠네요. BT. 다시 BT. 한 번 더. BT. 사성이니까 뚝 떨어지게 마무리. 삼수변 보이시죠? 什么意思呀? 무슨 뜻? BT. 흘러내리는 것. 그래서 콧물을 BT. 去医院的话他们医生会问你些什么东西呢?如果你们流鼻涕的话 여러분들이 만약에 콧물을 흘린다 그러면 의사가 묻는 표현 중 뭐 있어요? 누런 콧물이에요? 맑은 콧물이에요? 꼭 물어보죠. 맑은 콧물은 뭘까요? 칭비티라고 하고요. 칭비티. 누런 콧물은 그렇죠. 누렇다. 누럴 황자 써서 황비티. 황비티라고 합니다. 콧물이 흐르다는 류비티. 다시 할게요. 콧물이 흐르다 류비티. 그럼 맑은 콧물이 흐르다 류칭비티. 누런 콧물이 흘러요. 류황비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자어거쥐 해보고 마무리 해볼게요. 짜증나. 야, 코 막혔어. 비염 또 도졌나 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짜증나. 중국어로요. 好生气呀 이런 표현 안 써요. 好烦呐,真烦呐 라는 표현을 쓰고요. 코가 또 막혔다. 코가 막히면 어떤 상태가 돼요? 공기가 통하지가 않는군. 不通气. 好烦呐, 정말 짜증이 나요. 鼻子, 무엇이? 코가 어떻다? 不通气. 바람이 통하지 않는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다. 막혔다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비염이 또 도졌다 어떻게 할까요? 비염은 비옌이라고 하고요. 비염이 어떠하다? 나열해 볼게요. 또다시 반복됐대요. 손이 가고 또 가는 모양새의 한자 요판러라고 해요. 그래서 병등이 도지다, 재발하다를 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판러, 재발했어요. 또 발생했어요. 뭐가 병이?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짜증나. 코가 숨이 안 쉬어져. 비염 또 도졌나 봐. 어떻게 할까요? 에이, 好烦呐,鼻子不通气 鼻炎又犯了. 이래서 여러분들 몇 가지 문장 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코끝이 시큰거리고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 너무 감동적이더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선은 코끝이 시큰거리다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코끝이 시큰거리다라는 표현도 가볼 거고요. 울음을 참을 수 없게 했다요. 이 영화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네요. 그럼 어떤 동사 쓸까요? 누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다, 랑 또는 使 등이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이 영화가 这部电影 누구로 하여금요? 랑 누구로? 나로 하여금. 자, 실질적인 동작은 뒤에서 나열해 주세요. 앞에 다시 읽어볼게요. 이 영화가 나로 하여금 있잖아. 这部电影让我 어떻게 했대요? 코끝이 시큰거리다. 鼻子发酸. 鼻子发酸. 아우, 셔가 중국어로 酸이에요. 그래서 시큰거리다. 코가 시큰거리다. 비즈, 파, 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코가 아주 새콤달콤, 시큰시큰한 형태로 파酸.
这部电影让我鼻子发酸这部电影让我鼻子发酸这部电影让我鼻子发酸 그래서요.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控制不住 이러면 제어가 안 돼요 라는 뜻이라서 좀 단어의 뜻이 너무 커요. 그래서 抑制不住라는 표현 써보시면 좋아요. 어떤 감정이 통제가 안 될 때 抑制不住 억제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抑制 억제가 전혀 돼서 멈춰지지가 않아. 抑制不住想哭 뭐예요? 울고 싶은 걸 억제할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抑制不住想哭 발음 어렵죠? 한 번 더요. 抑制不住想哭 한 번 더요. 抑制不住想哭 발음이 연결해서 잘 안 된다면 여기 두 번째 글자에서 끊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 덩어리 표현이지만요. 억제가 되질 않아. 抑制不住想哭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这部电影让我鼻子发酸抑制不住想哭 좋아요. 꼭 읽어보시면서 그 문장의 감 잘 잡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시간 비 한자가 뇌리에 기억 남으셨다면 이제 성공하신 겁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 다음에 또 새로운 키워드로 다시 만나요.